안녕하세요. 제51회 SIS 신인수학원 대학 주요 전공 및 취업 방향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SIS 신인수학원 오클랜드 지사에서 근무하는 이수정 부장입니다. 지난 저희 4월 대학 입학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대학 입학 설명회 두 번째 시리즈 대학 주요 전공별 내용 및 취업 방향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과 뉴질랜드 동시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화면 한쪽에 저희 한국과 뉴질랜드 지사 직원분들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이렇게 네 군데 각 지사에서 여러분들 문의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만나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지난 4월 저희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세미나 전체 녹화본 영상이 저희 SIS 신유수학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대학 설명회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별도로 문의도 많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보람되었던 4월 대학 입학 설명회였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로와 입학을 위한 성적 조건, 크레딧 점수 계산, 대학별 주요 전공 및 입학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라는 내용 등의 여러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번 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간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서 전공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런 전공들과 연결되어지는 취업 내용 또는 방향이 어떠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저희 SIS 신인수학원만의 방대한 자료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으니 내용이 조금은 길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음료 바우처 오늘 어느 분들께서 받으실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바우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미나 내용이 앞서 뉴질랜드에 관해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에서는 세계 14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심사한 내용 중에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다섯 가지 분야인 안전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 등 이런 내용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참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도 작년 순위 25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US 뉴스라는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2021년도 베스트 컨트리에 해당하는 국가로 뉴질랜드가 78개의 나라 중 전체 7위에 랭크되었다고 하네요. 사회 정의, 문화 영향, 유산, 삶의 질, 여행, 혁신과 변화에 대한 반응, 비즈니스 환경 등 총 10개 분야에서 내려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삶의 질에 대한 세부 항목 분야에서는 가족들과의 화합, 정치적 안정성, 생활의 안전, 현진화된 공립교육 시스템 등의 사항이 평균 92점 이상의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베스트 컨트리 순위에서 15위에 랭크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에서의 교육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뉴질랜드의 8개의 종합대학교들은요, 리서치 및 학업에 대한 지원, 졸업 후 취직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QS 2020 글로벌 상위 3% 안에 포함되는 교육 수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와 더불어 뉴질랜드에서는 학업 이후에 이민에 대해서도 높게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전공대 2년 이상의 과정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업을 마친 경우 졸업한 레벨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워크비자를 받아 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요. 취업 후 영주권 취득까지 다른 영어권 나라에 비해 뉴질랜드는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문이 가장 열려 있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뉴질랜드 풀스 스터디 워크비자를 잘 활용하여 취업을 통한 이민까지도 잘 계획해서 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뉴질랜드 취업 현황과
지역별 구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2019년부터 현재 2021년 3월 기준의 노동시장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고용과 실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 고용 불안 등 뉴질랜드에서도 실업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어요. 다시 근데 차츰 안정세를 보였고요. 현재 2021년 3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4.7%, 작년 12월에 비해 0.2%가 줄어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 면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1.1% 정도 상승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뉴질랜드의 취업 시장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지역별 인구에 따라 현재 구직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소득률이 높은 산업 분야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뉴질랜드 통계청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직의 경우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오클랜드 지역인 경우 매일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오클랜드의 높은 소득을 차지하는 분야로는 제조업, 그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웰링턴의 경우 눈에 띄는 분야로는 정부 관련 행정 및 안전 분야가 두 번째 차지한 내용이 있고요. 크라이처치, 즉 캔터버리 지역으로는 제조업, 건설 분야, 해밀턴 지역 와이카토 지역에는 제조업, 그리고 아래 더니든 오타고 지역의 경우 부동산 업종이 높은 소득을 가진 분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지역별 내용에서 어떤 분야가 높은 소득을 차지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와 연관된 그 지역 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활발하다는 것도 같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참고 내용으로는 현재 뉴질랜드의 시간당 최소임금은요, 20불이고요. 작년도 18불 90센트에서 약 6% 정도 인상된 부분이라고 하네요. 고인구직을 위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트레이드미, 그다음에 식이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여러 사이트들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어요. 또 아래 보시는 사이트 외에 다수의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고요. 구직에서 요구되어지는 상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졸업 전부터 미리 파악하여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업부터 취업 방향까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릴 저희 SIS 신인수여학원 회사 소개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IS 신인수여학원은요, 뉴질랜드 최초 한인 유학원으로서 올해 27년 전통을 가진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법무사이신 저희 신인수 원장님께서 뉴질랜드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이렇게 네 군데의 지사를 100%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뉴질랜드 교육진흥청인 에듀케이션 뉴질랜드에서 인정받은 유학원이며 제1기 뉴질랜드 스페셜리스트를 가진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출발한 뉴질랜드 조기 유학 종합대학교 출신 전문팀으로서 고객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맞는 정확한 학업 가이드는 물론 27년간 쌓아온 저희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케이스별 안심 유학 성공과 이민 수속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전 매년 봄과 가을 서울, 부산 유학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다양한 학교 세미나들도 같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한국 박람회 사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뉴질랜드 모든 국공립조합대학교와 폴리텍 그리고 사립대학 초중고 학교들과 공식 계약을 가진 유학원으로서 학업과 입학에 대한 최신 정보 및 학교별 장학금 내용들까지 안내드리고 있고요. 한 분 한 분 꼼꼼한 학업 관리와 지속적인 서포트로 최고의 우수 에어전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로서 한국 유학원으로는 유일하게 평가받는 내용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호만 같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지사는 진행이 불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저희 신인수유학원만의 100% 직영지사 학생관리 시스템은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분들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유학을 마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고객 한 분당 2명의 저희 뉴질랜드 조기 유학 종합대학교 출신의 전문가들이 담당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곳에서 경험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저희 신인수유학원에서는 한국과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네 곳에 이 직영제사를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뉴질랜드 어디에 계시든 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이신 저희 신인수 원장님께서 수속과 관리를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 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자 수속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무사가 상주하지 않은 유학원의 경우 추후 비자 진행 시 히든 코스트와 같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세심한 관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학생 비자 수속인 경우에도 이민법무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전하고 올바르게 유학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한국 학생을 가장 많이 수학하는 유학원으로서 단일 최고의 한국 유학원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년간 노하우와 입소문으로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 유학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그런 뜻인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 SIS 신인수유학원의 대표이신 신인수 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IS 신인수유학원 원장 신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뉴질랜드 대학 설명회에 이어 그 후속편으로 대학 졸업 이후 뉴질랜드 대학 졸업생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유망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유학과 이민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학 후 이민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에서는 여러분의 유학뿐만 아니라 유학 후 뉴질랜드 정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뉴질랜드 취업 설명회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장님의 인사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소개하는 대학 주요 인기 전공 및 취업 관련 내용들에 대해 잘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맡아주실 저희 홍자경 과장님의 진행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의 핵심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홍자경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될 내용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목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뉴질랜드 내 종합대학교와 국립 폴리텍들에 대한 위치 소개, 그리고 뉴질랜드 내 직업 성장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 순위, 그리고 고소득의 직업군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대학에서 인기 있는 전공들에 대한 소개와 취업 방향, 그리고 연봉까지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학생들의 케이스로 취업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2022년도 입학에 대한 장학금 내용과 대학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드릴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Q&A 시간과 이벤트 추첨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온라인 세미나를 응원해 주셨던 대학 담당자분들께서 이번 세미나도 역시 응원해 주시고 관련 정보들을 많이 나눠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듯해서 대표적으로 메시대학교 영상만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응원 주신 다른 학교의 영상들은 시청을 못하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세미나 이후에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할게요. Kia ora, everyone. This is Brian from Massey University. Just wanted to share a couple messages of encouragement and som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a very important topic in cooperation with our friends from SIS. So the topic today is employment or getting a job. A lot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concerned, any student, international or domestic student, they're concerned if they can get a good job, a job that they're happy with, a job that pays well, a job that is fulfilling after their studies or even during. So this is totally normal if you feel concerned about these things. So what we help you to do at Massey is to find out what you're good at, what is your value, and
help you find the people or the employers, the companies that are looking for you. So we have a careers department that will support you. We can help you with your resume or your CV to prepare that in a way that is attractive to employers. We can also help you with your interview skills, just to make sure that you can turn up to your interviews confidently. And you know, we meet companies. So there are a few companies that come to Massey for recruitment. Obviously, those are for the programs that we're really, really popular for. Massey graduates are being looked at very considerably in areas of food technology and construction. Both of those programs have close to 100% employment at Massey. Agriculture, vet science, aviation, anything in the business realm, anything in the design realm, fashion design, gaming design, music, commercial music production. So there's the strength points of the university, really. We do know that as international students, you have these concerns, and we're here to support you with that. Of course, SIS, our friends at SIS are also very well informed about the landscape of employment in New Zealand, that they can help you with some advice as well. But if you do your part and be honest to yourself what you like and what you're good at, we will do our part and deliver to you the most high quality programs, the most high quality courses, and the highest level of support. So good luck to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of course, just go to SIS or you can contact us at Massey. We're always happy to help you. Bye. 네, 든든한 서포트가 각 대학별로 있다니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것 같은데요. 응원의 메시지 영상들 외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캠퍼스 투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유학 체험담, 그리고 원장님의 IELTS 강의 등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지도 위에 학교들 위치를 살펴보면 오클랜드에는 오클랜드 대학교, AUT 대학교, 메시 대학교의 분교, 그리고 폴리텍은 유니텍과 MIT 등이 있고요. 그 아래 해밀턴이라는 도시에는 와이카토 대학교와 폴리텍인 민텍이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와이카토 대학교는 타우랑가에도 최근에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했어요. 남섬 끝자락에는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이 있는데 이곳에 빅토리아 대학교와 웰텍, 휘티레이아라는 폴텍이 위치해 있고 웰링턴과 가까운 거리에 파머스턴 노스라는 도시의 메시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섬으로 내려가서 먼저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직영지사가 있는 크라이스처치에 캔터베리 대학교, 링컨 대학교, 그리고 폴리텍인 아라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더니든에는 오타고 대학교와 오타고 폴리텍이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학업할 수 있는 학교들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는데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정들을 졸업한 뒤에는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취업이 가능할지 뉴질랜드 전역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고용난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직업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성장폭이 컸던 직업들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사, IT 프로젝트 매니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도 살펴볼게요. 간호사가 1위에 랭크되었고 물류 쪽과 IT 계열, 그리고 마케팅 계열 등이 있었습니다. 고소득의 직업군도 같이 잠깐 보실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눈에 익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IT 계열, 회계 전략이나 플래닝 계열, 그리고 부동산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설 계열이 고소득 직업군임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과 연봉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전공 소개와 학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취업 방향과 평균적인 연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순서는 학부와 전공별로 알파벳 순서로 정리했고요. 먼저 유학생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그만큼 많이 선호하는 커머스 학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학부는 사실 많은 전공들이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회계학, 마케팅, 유통학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계학은 3년 코스로 뉴질랜드 8개 모든 대학교에서 제공될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인데요. 회계사는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되는 직업이고 비즈니스의 재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분석하며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전문가입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회계사에 대한 수요도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계학은 뉴질랜드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만큼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직업군으로 유학생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과정이에요. 실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학년에 인턴십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회계사로 협회 등록이 되기까지 절차가 있는데요. 협회가 인정한 정해진 프로그램을 학업하고 관련 과정 졸업 후 3년간의 경력을 쌓으면서 온라인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CAANZ 또는 CPA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할 수 있으세요. 연봉의 경우에는 졸업 후 어시스턴트 어카운턴트는 평균적으로 5만 5천 불에서 9만 불까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회계사로서 정식 등록이 되면 경력과 회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7만 불에서 20만 2천 불까지의 인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학 후 이민까지 고려하는 학생분들에게 저희가 꼭 추천해 드리는 과정 중 하나인 회계 전공이었고요. 다음은 마케팅 전공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광고,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소셜 마케팅, 이벤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기업의 브랜딩,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개발하는 것, 그리고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만들고 제품의 가격, 광고, 그리고 판매와 유통에 대한 조언을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디지털 마케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죠. 마케터는 꾸준히 시장 조사를 하고 무엇이 소비자를 움직이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디지털 광고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18.9%의 성장이 있었다고 해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검색 마케팅 방법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광고, 휴대폰 어플 광고 등 여러 형태의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공을 졸업한 후에는 본인이 관심 있어야 하는 분야의 마케터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죠? 연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케팅 어시스턴트는 평균 4만 2천 불 정도로 시작을 하고 연차가 쌓이면서 8만 5천 불 정도 이상으로 연봉을 받게 되세요. 다음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전공은 아마 유학생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생산, 배송 및 유통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배우는 전공입니다. 물류 과정을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글로벌 시대에는 물류가 가장 중요한 직업 분야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 아마존, 트레이드미 같은 다양한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원활한 프로세싱을 위해서 물류와 공급망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류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 시장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물류 산업이 2017년보다 현재 30%나 더 많은 일자리가 증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졸업 후에는 다양한 포지션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우선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평균 5만 5천 불에서 12만 2천 불까지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학부는 컨스트럭션 그리고 아키텍처 분야고요. 이 중에서도 첫 번째로 건축학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학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원래 오클랜드 대학교와 빅토리아 대학교 이렇게 두 곳뿐이었는데요. 최근에 초청받아서 다녀온 AUT 설명회에서도 내년도 시작을 처음으로 건축학과가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새 학교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가는 예술적인 재능과 창의력을 가지고 건물을 설계하거나 기타 시공에 관련된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데요. 설계 도면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관리 감독할 뿐만이 아니고 현장의 안전, 환경, 건축물의 품질, 공사를 위한 재료나 인력 등도 모두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학사 과정의 학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졸업 후 석사 과정에서는 디자인 과목, 리서치 과목, 그리고 지정된 슈퍼바이저의 지도 아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야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협회 등록을 할 수 있는 학업적 배경이 완성되고 졸업 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 또한 필수로 가져야 합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에 협회 등록된 건축가는 2,03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뉴질랜드의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은 건축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오클랜드 지역에서요. 몇몇 분들은 학사만 졸업을 하고 취업을 알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건축가로서 협회 등록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직업군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연봉의 경우에는 졸업 후 평균적으로 5만 5천 불에서 시작하고 14만 불까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전공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입니다. Bachelor of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Construction Engineering 그리고 빌딩 사이언스 이렇게 학업이 나뉘는데요. 전반적으로 공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세요. 관리자에 대한 타이틀은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보통 CM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퍼블릭 릴레이션이 역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직원들 외에도 컨설턴트나 하청업체,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저희 같은 시민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각 상황과 역할별로 유동적이어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해서 영어 구사 능력이 유학생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갓 졸업한 졸업생의 경우에는 연봉이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대개 경력이 6년에서 8년 정도가 필요로 되고, 컨스트럭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연봉은 8만 불에서 17만 불, 그리고 컨스트럭션 매니저는 13만 불에서 약 15만 불의 수입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는 단독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퀀티티 서베잉이라는 전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퀀티티 서베이어는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매니징하는 전문 직업으로 주로 고객의 조건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세요. 퀀티티 서베이어라는 명칭은 주로 영연방에서 사용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스티메이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향후 개발해야 하는 땅도 많고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요. 정부에서도 컨스트럭션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가 지속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퀀티티 서베이어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협회 등록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QS 협회인 NZIQS에 등록될 수 있도록 협회 인증을 받은 학사 과정은 뉴질랜드 내에 총 5개뿐인데요. 이 중에서도 종합대학교에서 학사를 학업하실 수 있는 곳은 메시대학교 오직 한 곳입니다. 학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학업 기간 중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인턴십 시간 등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있어요. 연차별 연봉을 살펴보면 초봉의 경우 5만 불에서 8만 5천 불까지 수입이 있고 경력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는 10년 차 이상부터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학부는 디자인 학부예요. 디자인 안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세션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그래픽 디자인은 뉴질랜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그림 하나가 천 마디의 말의 가치가 있다는 말 모두 아시지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효과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의 목적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은 디자인, 광고 대행사, 인쇄 제작 및 출판사, 그리고 영화 및 미디어 분야로 취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봉을 살펴볼까요? 졸업생 디자이너의 경우 평균적으로 42,000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약 9만 불까지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션 디자인 전공입니다. 디자인 컨셉부터 최종 제품 실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디자인 과정과 연구 및 이론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발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패션 디자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스마트 텍스타일, 디지털 전자장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 현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첨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 넓은 맥락의 패션 디자인을 배우실 수 있어요.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전공으로 다양한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전공으로 3D 모델링을 배우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패션의 현대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사본을 기다리는 대신 렌더링된 모델을 사용해서 제작되기 전에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패션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3D 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디자인 회사에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졸업 작품으로 실제 런웨이 못지않은 학교 패션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쇼에서 실제 모델들을 섭외하면서 자신의 작품도 알릴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방향은 아래와 같고요. 3년 이하의 경력 주니어 패션 디자이너인 경우 42,000불 정도에서 시작하고 7년 이상의 경력이 쌓인 다음에는 75,000불부터 16만 불까지의 수입이 발생됨을 확인했어요. 다음 소개해드리는 학부는 엔지니어링 학부입니다. 보통 타 전공들은 3년의 학사 과정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요. 엔지니어링의 경우 4년 과정이고 졸업 시 우등학사라고 불리는 어너스 과정으로 졸업을 하게 되세요. 1학년 공통 과정을 학업하고 2학년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때 1학년 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전공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시빌, 그리고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빌 엔지니어링입니다. 전공 중 학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취업을 생각하면 보통 시빌 엔지니어가 대표적인데요. 시빌 엔지니어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건설과 사회 공공 기반 구조에 대한 공사 과정을 담당하는 기술자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데요. 댐이나 도로, 철도, 다리, 하수도 등 규모가 있는 건설 쪽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구조물이나 공공 기반의 계획, 디자인 관련 기관에서의 승인 작업 등도 도맡아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 개발에 대한 부문으로 지역 개발 디자인이나 지역 세분화 프로젝트 쪽에 취업도 눈에 띈다고 해요. 연봉의 경우에는 57,000불 정도로 시작을 하고 10년 이상 시니어 레벨 또는 매니징을 하는 포지션이 되면 평균 98,000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전자 엔지니어링입니다. 미래에 지속 가능하고 의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하드웨어 디자인, 그리고 산업 자동화, 스마트 인터넷 환경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익히게 돼요. 전기 엔지니어링 전공에서의 취업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대표적인데요. 기기나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제품과 장치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구직을 위해서는 졸업 후 전기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최근에는 참고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기 엔지니어 분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연봉은 엔트리 레벨의 전기 엔지니어는 약 5만 5천 불 정도에서 시작하고 시니어 레벨인 경우 약 8만 9천 불 이상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 엔지니어링 전공 졸업 후 취업 방향은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그리고 전자장치의 구성 요소, 전자 회로 등을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 및 감독까지 하는 역할이에요. 전자 디자인 엔지니어, 그리고 컨설팅 엔지니어 등 다양한 타이틀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통신회사, 금융기관, 학교, 그리고 연구소, 및 여러 민간 분야의 공공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봉은 전자 엔지니어인 경우 5만 7천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10년 이상 시니어 레벨이 되면은 평균 9만 9천 불 정도까지 샐러리를 받게 된다고 해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개발하며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분야예요. 시스템 자체와 그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요.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능의 작동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이고요. 프로그램 디자이너와 그리고 코더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작업과 여러 기능들을 디자인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 기능을 통합시키는 일도 하고 있어요. 연봉의 경우는 엔트리 레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우 5만 6천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시니어가 되면 9만 6천 불 이상의 인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안내드릴 학부는 에듀케이션 학부입니다. 이 학부는 보통 뉴질랜드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는데요. 크게 영유아를 가르치는 얼리 차일드후드 티칭, 그리고 초등 과정을 가르치는 프라이머리 티칭, 그리고 중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세컨더리 티칭으로 구분이 되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은 학사 과정을 졸업하면 교사 협회에 프로비저널 티처로 협회 등록이 가능하지만 세컨더리 티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사로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을 전공으로 공부한 뒤에 그레주에이트 디플로마 인 세컨더리 티칭 1년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학업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실습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실습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치원 교사는 보통 5만 1,000불에서 9만 8,000불까지, 그리고 초등 교사는 5만 5,000불부터 9만 불, 그리고 중고등 교사인 경우 5만 6,000불에서 9만 불까지의 연봉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이 학부 안에는 대표적으로 의대, 치대, 약대 등 여러 의학 계통으로 나가는 전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학, 치의학, 임상병리학, 간호학, 약학, 물리치료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의학인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교와 오타고 대학교에 있는 헬스 사이언스 또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1학년 과정에서 1학년 성적과 유캐즈라는 적성 검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는지 등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것 같아요. 대개 학교에서는 최소 B 플러스 이상 또는 각 과목당 70%의 이상 성적인 경우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 유학원 학생의 케이스를 보면 그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했고요. 의대 입학 정원은 유학생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거고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서는 인턴 과정과 별도의 전공의 시험을 통해서 전문 분야의 컨설턴트가 되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제너럴 프랙티셔너의 연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GP의 경우에는 초봉이 평균 13만 4천 불 정도로 시작을 하고 시니어 레벨에서는 평균 15만 6천 불의 샐러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병원에서 의학적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즉 제너럴 서전인 경우에는 13만 5천 불 정도로 시작을 하고 경력이 조금 더 많이 쌓이면 18만 6천 불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해요. 다음은 치의학입니다. 오타고 대학교에서만 제공되는 학사 과정이고요. 의대 과정과 마찬가지로 첫 학년에는 헬스 공통 과목을 학업하고 성적 순으로 본과에 진학하게 되세요. 첫 학년 학업 중 성적의 평균은 70% 이상, 즉 B 이상, 그리고 각 과목 B 마이너스 이상 이렇게 최소로 요구하지만 의학과 마찬가지로 실제 합격 커트라인은 보통 A 정도 성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적성검사 6회 결과 또한 선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6회 결과에 따라 인터뷰 초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별도 입학 조건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타고 치대 유학생 입학 정원은 다른 의학 계통의 유학생 정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자리가 주어지는 68명을 선발하니까 치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과정을 졸업하고 협회 등록으로 진행이 되고요. 좀 더 세분화된 덴탈 스페셜리스트가 되고자 하면 오타고 대학교 내에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인 경우에는 연봉이 아래와 같고요. 평균 9만 불 이상 받게 된다고 해요. 다음은 메디컬 레버러토리 사이언스 임상병리학입니다. 헬스 프로페셔널 중 하나인 임상병리사는 4년 학사인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졸업 후 6개월 이상은 다이그노스틱 메디컬 레버러토리에서 경력을 채워야 임상병리사 협회에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전공을 제공하는 학교는 이렇게 두 곳뿐이고 저희가 비교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큰 차이는 다이렉트 엔트리 여부이고요. 학업 중 전문 분야에 대한 과목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협회에 등록할 때는 타이틀이 메디컬 레버러토리 사이언티스트가 되는데요. 하는 일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조직, 소변 등과 같은 샘플들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고혈압 또는 암, 그리고 여러 감염병까지 모든 것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실험 내용과 결과를 GP 또는 스페셜리스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성한 결과는 모든 환자 질환의 7, 80% 진단에 사용된다고 해요. 보건부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임상병리학자들의 고용이 13%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현재 고용에 대한 기회는 좋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의 경우에는 트레인 단계 메디컬 레버러토리 사이언티스트가 주로 5만 불에서 5만 6천 불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시니어 단계가 되면 약 10만 불 이상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문제 해결을 즐기거나 생물학, 화학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 또는 과학 발전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과정 역시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호학 전공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나라든 빠질 수 없는 직업이 간호사인데요. 간호사는 뉴질랜드 부족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용이하고 유학 후 이민으로 딱 알맞는 직업이에요. 의사가 몸에 중요한 장기들로 비유가 된다면 간호사는 혈액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혈액은 몸 전체의 시스템을 작동하는 역할을 하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병원, 의사,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 사이에 원활하고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질랜드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 수요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고
현직 간호사의 절반이 앞으로 25년 안에 은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건부에 의하면 90%의 졸업생이 1년 이내에 취업을 했고 70%가 3개월 안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간호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약 2,680명의 간호학 졸업생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간호사는 뉴질랜드 간호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직업군으로 협회에 등록하려면 3년 과정의 학사 또는 2년 과정의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졸업 후 치르는 국가고시에서도 합격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 유학 후 이민으로 알맞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서 4년 정도 경력의 간호사인 경우 평균 시급이 약 29불 이상인 만큼 졸업 후 시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영주권 신청 자격으로 매우 알맞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상세 연봉은 아래와 같고요. 다음은 약학 과정입니다. 약학의 경우에는 의대 치대와 마찬가지로 첫 학년 때 공동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이후 본과 3년의 공부를 포함해서 총 4년의 학업을 하게 되세요. 의대 치대와 마찬가지로 1학년 중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 자격이 생기는데요. 오타고 약대인 경우에는 2022년에 최대 30명까지 유학생 자리가 배정이 돼서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난 자리 참고해 주시고요. 오클랜드 대학의 약대의 경우 성적과 MMI 인터뷰를 거쳐 선발이 되고 올해의 경우에는 오타고 대학교의 성적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약사협회에 프로비저널로 등록을 하게 되고 병원이나 지역 약국에서 슈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최소 44주 이상의 인턴 연수를 거쳐야 정식 약사로 협회 등록을 마치게 되세요. 약사로 근무를 하면서는 시간당 평균 약 31불 정도의 비용을 받고 협회 등록이 완료된 약사들은 평균 6만 9천 불 정도의 샐러리를 받는다고요. 5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보통 7만 6천 불 이상의 샐러리를 받게 된다고 해요. 자, 이제 헬스 관련 학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공은 물리치료학입니다. 이 과정을 졸업하고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사는 뉴질랜드에서 인정받은 헬스 프로페션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부상, 장애 또는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몸의 움직임이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몸의 움직임과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요. 부상 예방법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세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도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회 등록이 필수인데요. 협회 등록을 협회 등록을 위해서는 물리치료 학사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사와는 다르게 4년 과정이고 AUT, 오타고 모두 물리치료 학사 본과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헬스 사이언스 과정을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실습이 필수인 이 과정의 학업에 대한 내용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고요. 학업 내용은 각 학년별로 아래와 같고 두 대학 모두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배우는 과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차 물리치료사가 평균적으로 5만 2천 불에서 5만 7천 불의 수입이 있었고요. 시니어로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8만 1천 불에서 11만 2천 불까지의 평균적인 수입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7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학부는 법학입니다. 4년 과정 중에 첫 학년에는 법 관련 필수 과목들과 법학 외에 타 학부에서 제공하는 넌로 과목들을 학업하게 되세요. 이때 참고해야 할 점이 첫 학년에서 일정 커트라인 성적 이상을 받아야 2학년 본과로 진학이 가능하고요. 2학년 본 과정에서 2학년 본 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학 본과로 진학한 경우 법학과 함께 넌로 전공을 콘조인트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콘조인트를 하지 않고 법학만 공부해도 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경쟁력을 위해서 콘조인트로 학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업 기간은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뉴질랜드는 법 체계가 영연방 법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법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다양한 로펌, 이민 상담, 그리고 법률 연구가, 정책 분석가 등 법 관련 분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세요. 법대를 떠올리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시지요. 어, 뉴질랜드와 호주는 매년 많은 변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커머셜 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수요도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루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고요. 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된 뒤에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는 한국 변호사로서 활동은 못하지만 대형 로펌에서 해당 나라에 관련된 법 관련 업무는 가능하기도 해요. 자, 이제 연차별 연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변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고요. 최대 25만 불까지의 수입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학부는 사이언스 학부인데요. 사이언스에는 사실 생물, 물리, 수학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컴퓨터 사이언스와 푸드 사이언스 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의 대표적인 학부 명칭은 이와 같은데요. 전부 컴퓨터에 관련된 학사 과정이지만 세부 사항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부터 컴퓨터 동작 시스템 그리고 CPU까지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와 소프트웨어들의 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컴퓨터 시스템과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익혀서 각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를 배우는 전공이에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는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조금 더 집중된 전공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과정 졸업 후에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웹 디벨로퍼, 시스템 세일즈, 그리고 IT 프로젝트 매니저 등 다각도로서 취업이 가능하고요. 이 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회사 및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구매자의 홈페이지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조직이나 회사의 결과 성취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통계를 내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웹 디벨로퍼는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코딩을 통해 디자인하는 업무를 하고요. IT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사나 조직의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조정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봉 정보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트리 레벨의 경우에는 보통 6만 불 정도로 시작을 해서 아래와 같고요. 웹 디벨로퍼는 5만 4천 불 정도로 시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IT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무래도 매니저 직급이다 보니까 연봉이 처음부터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공입니다. 푸드 사이언스 전공은 음식 관련 산업, 회사, 식약청 등으로 커리어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음식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으실 수 있어요. 푸드 사이언스는 어떤 부분을 특과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푸드 사이언스, 푸드 테크놀로지, 그리고 푸드 세이프티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푸드 사이언스의 학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푸드 사이언스 관련 직종의 경우에는 먼저 푸드 테크놀로지스트라는 직업을 떠올리실 텐데 음식과 음료 제품을 조사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세요. 제품 생산에서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 조건에 대해 그 부분이 충족하는지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직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에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 세이프티 관련된 직종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푸드 세이프티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전반적인 음식 생산, 제조, 포장 과정에서 국가별 또는 조직별 식품 생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식품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회사나 식당 그리고 비즈니스에 평가 내용을 전달하는 업무도 하게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리티 어슈어런스 테크니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직업은 날것의 식재료들이 제조 공정을 거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직업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테스팅 공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서 대안을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세요. 연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직업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리했고요. 먼저 푸드 테크놀로지스트의 졸업 후 연봉은 평균 5만 불에서 6만 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최대 10만 불 이상까지 상승 곡선을 이루었고요. 푸드 세이프티 스페셜리스트 평균 연봉은 7만 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직업에 비해 퀄리티 어슈런스 테크니션의 수입은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모두 인기 전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지지 않은 과정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직영지사로 개별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연봉의 경우에는 통계 자료, 그리고 지역, 경력, 시간,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상이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봉은 개별 상담 시 저희가 당시 기준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업과 취업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공을 학업하고 뉴질랜드에서 잘 정착하고 있어서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수속에서만 그치는 유학원이 아니고요.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스처치 네 곳의 지경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업 중 학생분들과 그리고 부모님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다각도로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성공적인 유학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형 유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학생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오클랜드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로 모교의 공고를 통해서 바로 취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BPA라는 팀에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BPA는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라고 해요. 정형화된 업무를 정해진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자동 수행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간호학 학사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함과 동시에 GP 클리닉에 취업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환자가 ACC나 응급으로 들어오면 환자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간단한 응급처치부터 봉합, 깁스 등 병원 수준의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부분 상대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 학생인 경우에는 인턴 약사로 근무 중인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마치고 조기 유학부터 쭉 함께한 우리 학생이에요. 웰링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타고 대학교로 진학했고요. 약대 입학을 해서 현재는 오클랜드에서 인턴 과정을 하는 중입니다. 인턴으로서의 이제 실습 시간을 채우고 나면 정식 약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경우에는 화학공학을 졸업하고 인바이로멘탈 엔지니어링 석사를 공부하셨는데요. 현재 고객사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담당 카운슬이나 워크세이프 등 주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회계학 석사를 학업하시고 뉴질랜드 회사 파이낸스 매니저로 근무 중이신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승인받으신 분이에요. 현재는 풀타임을 겸하면서 CPA 오스트레일리아에 등록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대생인 저희 학생이 인터뷰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캠브리지 과정을 오클랜드 그래마에서 학업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오클랜드 대학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에 입학을 했고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동안 성적 9점 만점에 8.75를 받아서 의대에 진학해서 현재 5학년으로 대부분 실습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6학년에 진학해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안내드린 분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취업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개별 상담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학금 부분부터는 이수정 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장학금은 보이는 것과 같이 스쿨리버 장학금, 석사과정 장학금, 그리고 학부별 장학금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표에 보여드리기에는 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각 대학별 장학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저희 SIS 신인수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가 되고 있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저희 유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종합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외에도 폴리텍과 사립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금 그리고 영어 패스웨이 과정에 대한 장학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역시 저희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해 놓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은 저희가 해당 장학금이 생기면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서류 안내부터 신청까지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를 통해 안내된 장학금을 받으셨는데 올해 첫 학기 입학하셨던 학생분들 중 38% 이상이 최고 25,000불, 15,000불, 10,000불, 7,500불 등 다양한 대학 장학금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자,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NCA 학생들은 NSM 번호, 그리고 CIE나 IB 학생들은 캔디데이트 번호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학생분들 여권까지 같이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를 통해 무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미나 이후 궁금하신 점과 함께 연락 주시면 저희 서울, 부산, 오클랜드, 칼주치 총 4개의 지정 사무실을 통해 더 깊은 상담으로 대학 진학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누고요. 신청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니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 경우 대학 입학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실 때 저희가 대학 입학 시 비자 신청비 310불을 면제해 드리니 이 좋은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Q&A 시간인데요. 참가해주신 분들께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곳에서 질문을 해주십사 저희가 Q&A 창도 함께 열어두었는데요. 네, 질문으로 화학공학으로 학사 졸업하시고 뉴질랜드에서 화학공학 석사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시는데 실제로 취업 연결이 용이할지 아니면 간호학 석사로 방향을 바꿔서 학업을 할 계획도 있다 하시는데 어느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저희 최근 사례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화학 재료공학 석사를 졸업하시고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 회사에 취업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한국에서 학사하기 후에 한 4년,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질문자분께서도 충분히 뉴질랜드에서 취업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직업의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분야로 학업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또한 괜찮은 선택이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엔지니어 또는 간호사 모두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간호학 석사 입학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학업하신 내용에 대해 전달해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온라인 세미나 광고에서 적성 검사도 해주신다고 봤는데 무료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한국 전문기관을 통한 공신력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적성 검사를 저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직영 사무실 네 곳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검사해 볼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지금 질문들이 몇 가지 더 들어봤지만 생각보다 지금 내용이 길어져서 스타벅스 당첨 부분을 진행하는 동안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는 스타벅스 바우처 추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추첨 인원을 저희가 3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미나 등록을 해주셔서 저희가 5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당첨되신 50명의 분들 바로 5초 후에 보여지게 되는 내용에서 본인의 이름 첫 자와 핸드폰 뒷자리 네 번호가 보여질 텐데요. 자, 그러면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당첨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2, 1. 네.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다 확인하셨나요? 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가 설명회 이후에 개별 연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당첨 소식과 스타벅스 바우처 내용 전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신인수 유학원에서 준비한 뉴질랜드 대학 주요 전공 및 취업 관련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의 내용 어떠셨어요? 대학 내 다양한 학업과 전공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뉴질랜드 취업에 대해 막연하게만 느껴져 큰 방향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내용을 접하신 학생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로 부모님과도 얘기 나누면서 진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서 따라오는 여러 궁금증에 대해 저희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의 학업, 취업, 그리고 뉴질랜드 이민까지 저희 신인수양원을 통해 하나하나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 외에도 대학 입학을 위한 현재 본인 성적과 전공 선택에 대한 개별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력과 경력을 통해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과정,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담 문의 주시고요. 특히나 전공 및 직업 선택에 대해 개인별 적성 검사도 저희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저희 네 군데 각 지사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내용 외에도 뉴질랜드 초중고 조기 유학, 호주 대학, 다양한 비자 관련해서도 저희 자세한 상담과 수속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설명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모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SIS 신인수의학원 제51회 뉴질랜드 대학 주요 전공 및 취업 방향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